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프리미엄 회원님들, 내일 또 낮에 설명드릴 테니까 동영상 올려놨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거요. 어디 올려놨는데, 그 올려드렸던 부분은 내일 프리미엄 회원님들 방에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동영상 강의 듣는 방법. 아시겠죠? 예, 그냥 어디 올려놨는데요. 아무나 더 볼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강의 못 들었던 내용도 충분히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녹화하겠습니다. 녹화. 블링 주식 강의.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고스탁 대표, 이제, 급등주 전문가입니다. 블링이라고 하는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강의해드릴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어저께, 2강에서 했던 중에 한 이유가 뭐냐면, 눌림목 정의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눌림목이 생기는 이유, 왜 생기는가, 그 다음에 눌림목의 특징에 대해서 어저께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눌림목 기법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눌림목 기법까지 한 4번, 5번 정도만 강의를 하면은 한 3, 40분은 지나가지 않을까 이래 보시거든요. 이 정도 강의를 해서 한번 조금 우리 회원님들, 이제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법은 아주 정석적이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년 전이나 한 달 전이나 당장 오늘도 똑같이 흘러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일들이고요. 이 기법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 시장이 망하거나 대한민국 시장이 상한가 하한가가 없어지는 가격 제한폭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 기법은 계속 평생 따라갑니다. 얘기해드렸어요. 녹화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원님들이 처음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정석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이거는 평생 회원님께 됩니다. 근데 줘도 못 먹어요. 그죠? 오늘 같은 데 젤바이오 줘도 못 먹어.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 이런 것만 발가락 까가지고 이런 것만 공략해도 솔직히 깨놓고 얘기하면 1년 중에 1억만 공략, 원금 대비 원금 대비 한 50% 나오거든요, 1년 내. 눌리면 1차만 그냥 아무 죽자 사자 이것만 해도 저는 그래 생각해요. 눌리면 1차만 해도 원금 대비 50% 나온다고 봐요. 오늘 제일 봐요. 사과 당장 먹고 치고 빠지고 이런 거.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이해를 하시고, 근데 사람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거든요. 그게 더 큰 걸 원하고, 한 7% 먹고 나왔더만 그게 한 30% 가고 40% 가니까 그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그죠? 더 홀딩하고 이제 더 큰 거 먹으려고 하는 거거든.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회원님들이 강의를 잘 들으셔서 꼭 본인 걸로 해놓으셔서 다음에도 추가적으로 한번 수익을 좀 많이 내볼 수 있도록 바랍니다. 자, 어제 강의했던 부분은 눌림목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눌림목 특징에 대해서 강의를 3번까지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죠? 오늘 4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3번 간략하게 읽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눌림목 특징에 대한 눌림목은 상승 나옵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대세 하락 장세 안 나옵니다. 눌림목 특히 눌림목 1차 정도는 나올 수는 있으나 아침에 10시까지 딱 단타 먹고 빠져야 돼요. 후딱 치먹고 후딱 팔고 나와야 됩니다. 대세 하락 장사에서는 시장이 무너지기 때문에요. 시장이 무너지고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9시 40분까지 얼추 50분 10시 전에 9시 40분까지 물량이 상당히 수급이 좋아요. 그리고 한 10시 정도 딱 되면은 매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주가가 확 폭락을 해버리거든요. 확 떨어집니다. 또 심각하게 떨어져요. 말씀드리면은. 심각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주식이라는 거를 할 때 살아가는 장세든 시장이 무너지기 때문에 홀딩은 안 시킵니다. 하지만 그래요. 주식이 보통 하락하는 장세는 보통 길게 떨어지면 한 달,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3개월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닥을 칩니다. 같은 패턴이 또 똑같아요. 그럼 보통 우리가 볼 때 전날 저점, 저번 저점, 혹은 저저번점 저점 이게 떨어집니다. 보통 대세 상승장에서는 대형주같이 이렇게 쳐먹기 때문에 대세 상승장에도 별로 좋지 않아요. 딱 좋은 장세가 지금처럼 지수 조정일 때, 대형주 종목도 등락폭이 적을 때, 이럴 때 패턴이 잘 맞는 게 급등주 눌림목이거든요. 오늘 같은데 젤바 이런 거 그냥 발가락까지만 클릭했다 가만히 있다 그냥 3,200원 넘겠다 걸어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한 번밖에 없거든요. 오늘 같은 날에. 그리고 또 떨어지면 물량 깔아놓으면 돼. 클릭질 발가락 클릭하고 그냥 낚시자지 가만히 앉으면 그냥 지가 떨어져요. 체결되었다 들고 가면 그대로 끝나. 오늘 예상 중간 3,100원 이상이라고 얘기해드렸거든.
그냥 물량 깔아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뭐 대충 팔아먹고 또 떨어지면 또 사면 돼. 이런 거 하루 종일 그게 계속 떨어진다. 왔다 갔다 한다. 그럼 하루 종일 단타 쳐도 돼요. 그날은. 수십 번 단타 쳐도 그건 그대로라. 종가가 정해지거든. 그게 눌림 일차예요. 지수가 조정이거나 상승장일 때 눌림 일차가 잘 나온다는 거 제가 좀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되게 간단합니다. 제가 어제 얘기했지만 중학생 앉아놓어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게 다음날도 더 가기 위해서 조정을 받아주는 거지 다음날 안 가려고 조정 받아주진 않아요. 그 이유는 앞전에 설명드렸지만 어제 설명드렸지만 중요한 건 세력들도 중간에 정산도 해야 되겠고 중요한 거는 그게 뭡니까? 그죠? 단타문도 털어가야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금강원들이 너무 급등하면 금강원들한테 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금강원한테 안 걸리려고 저 새끼들이 지금 중간에서 정산하고 막 물량 자기들끼리 뭐 회전하고 그런 거거든요. 왜 그러느냐? 더 상승하려고. 그래서 눌림목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제 눌림목이 기법을 배우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일단 좀 피리피리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눌림목 기법은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어제도 얘기드렸지만 눌림목이라는 개념 자체는 우리가 큰 맥락에 보면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린 큰 테두리 안에 조정이 있고 조정 안에 눌림목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그런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거죠, 그죠? 뭐 조정이 이렇게 있으면은 조정입니다. 그 안에 요만큼 눌림목이 있는 거예요. 눌림목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큰 개념 자체를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이에 뭐 무슨 눌림, 어디에서 눌림 받았다. 뭐 그죠? 뭐 볼린저 벤저 눌림 받았다. 엔벨러프 어디에서 뭐 양봉권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눌림을 받았네요. 이제 눌림입니다. 뭐 스토캐스터 이제 뭐 저항선 돌파합니다. 구름대 저항을 돌파하니까 갑니다. 일목균형표 구름대 저항 어떤 때 물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살적으로 돌봤을 때 여러 가지 관점과 여러 가지 기법이 있으나 우리가 얘기해드리는 부분은 눌림목이라는 급등주에서 눌림목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제? 기준선에 따라서 종목이 대형주, 중소형주, 세력선 종목 때가 다 틀려지지만 눌림목 관점에서 달라진다는 거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주 종목도 마찬가지고 중형주 종목도 소형주 종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종목들도 눌림이라는 걸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받았던 현대중공업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추가적인 상승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한 번 정도 크게 한번 떨어지는 시장 흐름이 나오거든요. 요런 거. 떨어지기 위해서 한번 확 떨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가 볼 때 좀 눌림을 받아준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주가가 뭐 대형주 완전 이 새끼는 보면 완전히 지가 급등주 지금 올라가잖아요. 그죠? 예전에 보시면 뭐 어디 갔냐 미디어 플렉스 이따위로 움직이는 건 똑같잖아 지금 뭐. 그죠? 잡주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대놓고 올리는 거나 똑같잖아. 뭐 현대중공업이 뭐가 달라요? 종목 이름만 틀릴 뿐이지. 차트 똑같네. 그죠? 이런 식으로 대형주들도 중간중간 눌림을 받을 때도 있고요. 중소형주 종목들도 중간중간 가다마다가 가다주는 종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KG 모빌이라든가 며칠 전에 우리 전고 좀 돌파된다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이것도 KG 모빌도 추천드렸잖아요. 이것도 그지? 옛날 딱 추천드려가지고 전고 좀 돌파됩니다. 급등해버렸죠. 어쨌든 다 때려치우고 이제 예를 들어서 추가적인 랠리를 받아주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볼 때 이제 조정 뭐 예를 들어 22평 눌림목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를 좀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조정 범위가 큰 거고 그 안에 눌림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자 위에 말씀드렸듯이 눌림목을 왜 공략하느냐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거의 같은 패턴으로 더 가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만큼 갔잖아요. 그지? 이만큼 급등을 했다고 그럼 이렇게 눌림을 그렇게 받아주잖아? 그럼 이만큼 간 만큼 이만큼 또 급등을 해야 돼. 무슨 말이야? 이런 패턴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열심히 분석해서 사는 거라.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이만큼 더 먹기 위해서 공략을 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KDC를 왜 사느냐?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KDC 패턴은 우리가 볼 때 원래 이거거든요. 상상, 조정, 상가 자리인데, 상가 자리에 장 마감하면 악정우시 터지는 거라. 그럼 세력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걸 한 번 더 흔들어 놓고 간다는 얘기거든. 그럼 상상이니까 내일 또 상가 나오겠죠? 상상, 조정, 상이니까 내일 또 상자리 아니겠냐, 이거지. 이거를 먹기 위해서 우리가, 이 빨간색을 먹기 위해서, 이런 걸 예상하고, 요때 공략을 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까? 우회를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조정받아주는 부분은,
이 똑같은 투상을 먹기 위해서 이거를 공략한다고. 요 똑같은 자리가 나올 자리를 예상해서 빨간색 화살표 줬던 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윙님 이게 왜 이래 됐습니까? 이런 것도 변칙적인 흐름이니까 수많은 노력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제 이해가 들어오거든요. 이게 같은 패턴 우리 오늘 얘기 드렸지만 흥구석유 똑같이 나왔죠? 이름만 틀릴 뿐이지 세력이 쓰는 패턴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죠? 흥구석유도 우리가 먹었죠? 흥구석유도 먹었잖아요, 이렇게. 흥구석유도. 그죠? 이 정도도 똑같잖아요. 이 빨간색 부분을 먹기 위해서, 이거 다 취합보고. 이 빨간색 부분을 먹기 위해서 요 부분을 사가지고 드시는 거잖아요. 이것도 끝났다 얘기하죠. 그죠? 근데 이거는 왜 떨어졌습니까? 이거는 악재 뉴스가 안 나왔어요. 단지 이 파란색 했던 부분은 단지 우리 단타 물량이 좀 꼬여가지고, 이게 떨어졌던 부분, 이날 미국 주식 휴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시리아 문제를 참전하냐, 안 하냐. 이 문제를 인해가지고 미국 휴장이었을 때, 이게 주가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에 오바마가 한다니까 다음날 그대로 가버리거든.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지만 KDC는 같은 패턴이죠. 이름만 다를 뿐이지, 이렇게 흔들어주는 이유는 주된 원인이 있는 거라. 그게 신주인수권 행사하겠다. 유상증자 발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음날 주가 밀어버려. 시간이 한가 갔거든요. 그랬던 종목이 17일날 시간이 한가 가고, 오늘 23일이죠. 어제 23일 날에 제가 1,400원까지 저점 찍어줍니다. 이랬어요. 이날 저점이 1,400원이면 삽시다 그랬는데, 이날 저점이 1,395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1,400원에 와도 공략 안 시켰습니다. 왜요? 장중이기 때문에. 눈으로 내가 직접 확인하고 1,450원에 사도 전 늦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5장에 올리는 건 종가 관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인마가 만약에 정말로 1,400원을 저점 찍어주고 1,450원 들어오면 예상 종가 1,500원을 얘기를 대놓고 얘기하고 추천드린다고요. 그래서 종가도 이 종은 어떻게 관리했냐면 1,510원으로 끝나버렸죠. 그리고 오늘 상가 가버립니다. 누구 거예요? 보유자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얼마 팔아야 했냐? 1,470원 내지 1,480원. 80원 들어오면 우리 수익률을 지켜보면 한 8% 수익 되거든요. 그래서 7, 8% 수익 절반 매도 치고 나머지는 10시까지 상가 노리라고 그랬어요. 쭉 들어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중에 자주 상타 치는 사람들이 많았죠. 아침에. 계속 상타 치고 말고 상타 풀어주고 막 그랬죠. 결국 힘들게 갔지만 결국 상가를 가버렸습니다. 이 종목이 가물해서 누가 갔느냐? 5장의 어거지로 기산텔레콤이 또 억지로 가버렸죠. 그러니까 기산텔레콤을 공략하는 게 아니고 KDC를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게 우리가 볼 때 테마를 공략할 때 앞으로 배우겠지만 그죠? 그런 재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대장주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눌림목을 사는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급등하기 위해서. 시간이 흐르는데 살펴보면 이 구간에서 추가 상승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돌이켜 생각하면 그렇죠. 윙님 우리가 보는 좀 그렇죠. 우리가 볼 때 당장 보게 되면 나는 급하거든요. 회원님도 그렇잖아요. 그지? 당장 오늘 사가, 내일 상가 먹는 거 좋아하죠? 오늘 사가지고 7, 8% 먹는 거 좋아하잖아. 누구는 다 싫잖아요. 저도 싫어요. 대형주 장사 흘러가고 재미없으면 나도 싫어. 종목 사가지고 일주일 두고 가시고 2주 두고 가시고 그 자체가 싫어하거든요. 내 스타일에 맞지가 않아서. 근데 어떻게 했겠어? 어떻게 하겠어? 대형주가 그렇게 돈이 흘러가는데 손가락 빨고 앉을 수밖에 없지. 우리가 대형주를 안 하니까.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서 대형주 저 종목 한 2달 들고 가가지고 20% 먹나? KDC 어제 사가지고 한 상한가 20% 먹나? 똑같은 수익률이거든요. 똑같은 수익률이라. 이하공영 2주 들고 가가지고 60% 70% 먹나? 응? 대형주 6개월 들고 가서 60% 70% 먹나? 똑같은 수익률이라. 중요한 거는 대형주는 그만큼 등락폭이 적기 때문에 안정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베팅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급등주는 그만큼 단기에 수익 나오니까 비중을 그만큼 더 적게 실어야 됩니다. 왜요? 그런 종목이 부실기술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결과를 사가지고 빨리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추격 매수하지 말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움직이기 전에 사야 돼요. 움직이게 사가지고 움직일 때 팔아먹어야 돼. 지수가 언제? 조정일 때. 알겠습니까? 내가 공략을 안 하더라도 내가 어제 얘기했잖아. 우리가 공략 안 했는데 내 관종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코디에스인데 이 종목이 어저께 상가가 나오더라고요.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나왔네요. 우리가 방에서 공략 안 했지만 그래도 정상적으로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가 코디에스입니다. 그래 얘기했거든요, 어저께. 근데 중요한 코디에스도 전날 사가지고 들어와야지. 17일 날에. 사가지고 들고 나와야 상가를 먹이는 거지. 그 전에 사는 건 다 상따밖에 안 돼요. 추격 매수하는 사람들은 눈깔이 벌게 갖고 다 추격 매수만 하는 것밖에 없어. 그런 것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항상 보고 났을 때 아이고 뭐 정량 나옵시다 했던 종목이 또 추가적으로 급등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볼 때 보통 급등 종목에서 많이 형성되거든요. 그죠? 자, 우리가 좀 중요한 건 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노리는 거는 급등주 누름목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주식에는 우리가 볼 때 뭐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틀리고 해석하는 부분이 다 틀리지만 여기는 자명하게 우리는 딱 정해놔요. 급등주는 눌림목 1차와 2차가 있습니다. 3차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3차는 없습니다. 말씀드렸어요. 1차와 2차 있습니다. 이놈 윙님 이건 어찌 됩니까? 이거는 눌림목입니까? 아니죠. 이건 오리평 매매기법으로 변환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변칙적으로 공시를 가지고 세력들이 장난칩니다. 이 변칙적인 흐름이 눈으로 들어와야 돼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넘어가고. 오늘 또 어디 갔노? 5번 4번 했다 그죠? 5번 하겠습니다. 주식은 노는 데가 아닙니다. 돈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직까지 한 번도 우리 회원님들한테 그 수익 많이 났다 그래가지고 그죠? 돈을 더 받고 그런 적은 없어요. 더 할인해주고 해주면 해주지 그죠? 주식 가지고 할 때 노가다직하고 노는 데가 아닙니다. 노래 틀어주고 그죠? 물론 이제 뉴스 틀어주고 이렇게 무방해서 하는 거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료 방송이라면 최소문에도 그 시간대에 회원님들한테 하나라도 설명드리는 게 저는 더 낫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장세가 좀 대형주 장세 흘러간다. 그러면 대형주 장세 흘러간다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시간에도 준비를 해야지. 다음에 이렇게 먹을 장세에 대비해서 안 그래요? 자, 급등주 눌림목의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급등주 눌림목이라는 것은 눌림목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명심해야 됩니다. 그죠? 눌림목이라는 거. 우리가 보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리평선, 대형주, 중소형주, 이런 거 아닙니다. 무조건 급등주입니다. 급등주 관련해서 강의를 하는 거니까 급등주 관련해서만 예설 좀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또 급등주, 했던 말 또 하나 나온 거죠. 명심하십시오. 뭘 하는 건가? 급등주라는 거. 그만큼 뭐예요? 이렇게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스크가 그만큼 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어디에서? 눌림목 2차에서. 아시겠습니까? 왜냐면은 우리같이 보는 사람도 있고 세력들도 눌림목 2차 자리에서 물량을 많이 털거나 아니면 우리가 볼 때 눌림목 2차 자리에서 세력들의 머리를 써가지고 한번 흔들어줍니다. 개인들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는 분들한테는 눌림목 2차 자리가 제일 손실을 많이 봅니다. 어디에서요? 눌림목 2차 자리에서요. 언제? 장중에. 몇 시에? 10시 반에서 1시 반에서 제일 손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눌림목 2차는 좀 손절가 확실히 설정하시고 제차 저점 깬다 하더라도 기다리고 있다가 오전에 재공략을 하실 수 있는 정도 되거나 아니면 좀 떨어지면 당황하지 마시고 더 살 수 있는 금액만 가지고 비중을 실으시면서 오전에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전략이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자, 눌림목은 크게 눌림목 1차와 2차로 나눠집니다. 눌림목 1차와 2차로 나눠집니다. 예. 자, 우리가 볼 때 6번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번까지 하고 내일 하고 모레 7번, 8번 하면 끝나겠네, 그제? 내일 하나 하면 끝나겠네. 자, 그럼 1차 공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회원님들이 그게 무방 들으시고 유료 방송도 그렇겠지만 우리 회원님들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걸 뭘 제일 싫어하죠? 우리 방에서 안 하는 거. 우리 방에서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 우리 방에서 안 합니다. 뭘 안 합니까? 우리 방에서 추천은 자체를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냥 공부 삼아 하라는 것도 있겠지만 안 합니다. 뭘 안 합니까? 뭐 안 합니까? 딱 4가지를 안 하거든요. 아니요. 상따 몰빵 이거 말고 종목 선정에 있어서 안 합니다. 4가지 안 합니다. 네 종목을 안 합니다. 예. 4종목은 안 합니다. 첫 번째. 그렇죠. 저는 절대로 말씀드리지만
저가주는 안 합니다. 네, 저가주 안 합니다. 두 번째, 거래량 없는 거 절대 안 합니다. 거래량 없는 거 안 합니다. 또 저가주 거래량 없는 거, 그렇죠. 우리 오래되시면 다 알아요. 우리 방에서 다 누군가가 형평성에 맞게끔 같은 가격에 같이 사야 돼. 그리고 같이 팔아야 되거든요. 그거 언제? 당장 오늘 사가 내일 팔아야 돼. 재미없으면 돈 들어가라 하지. 뭐 하려고 뭐 미친듯이 남 좋은 일 시킬 필요는 없으니까. 또 자주 안 합니다. 거래 없는 거 안 합니다. 또 뭐 안 합니까? 그렇죠. 우선주 안 하죠. 마지막 하나 뭐 안 하죠? 저는 모르기 때문에 안 합니다. 이거는 우리 방에서 보면은 우리 방에서 치고 벗고 싸우기 때문에 안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안 하는 거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안 합니다. 뭘 안 하죠? 저가주 안 합니다. 동전주 이해 안 해요. 그래도 만약에 동전주 종목이 뭐 예를 들어 900원짜리 종목이 거래대금이 뭐 1억주, 뭐 5천만주 이래 터지면 합니다. 한 4천만주, 5천만주, 6천만주 터지면 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같은 테마 중에서도 저가주는 배제하고 합니다. 그리고 거래 없는 거 안 해요. 아예 뭐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렇지. 우리 방에는 신규 상 종목이 아닙니다. 신규 상장 종목 안 합니다. 저희 방에는. 왜요? 내가 모르거든 그 종목을. 처음 보는 놈인데 나도 처음 보는 놈한테 우리 현님한테 그냥 들어가라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이 네 가지는 저는 안 합니다. 왜요? 신규 상장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안 하고요. 나머지는 우리 방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거는 꼭 명심하시고 회원님들이 종목 선정하실 때는 이 네 가지는 제가 피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어요? 자, 똑같습니다. 저는 저가주 안 합니다. 거래 없는 종목 안 하죠. 하락 추세형의 종목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계속 꺼져가 주가가 죽어버리는 거, 추세가 이탈되는 거. 저번에 얘기드렸지만 어떤 분들 이런 설명드릴 때 점화 나오는 종목 이런 것들 안 한다 했습니다. 이런 거 누가 저번에 설명드릴 때 여기 녹색 부분에서 하면 됩니까? 안 한다고 이런 거.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고 해. 그래서 저번에 얘기드렸지만 뭐 벽상건설 이런 거 합니까?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이런 게 개그로 가는 거 안 한다고 이제 좀 할 수도 있겠지. 이제 뭐 갑자기 공시나가 짱대 안 먹으면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 안 한다고 해. 젠백스 이런 거 수급 좀 들어왔지만 이제 조금 볼란가요? 이제 조금 볼란가? 이제 조금 젠백스 좀 볼란가? 안 하려고 한다고 이제 가급적이면. 또 짱대 안 먹 나와가지고 개미를 괴롭히다가 결국에는 나왔다. 오늘 공시가 나왔다.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안 한다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젠백스는 거래대금이라도 받쳐주잖아. 단가 자체가 높으나. 그지? 안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대나 올라간 상한가는 안 합니다. 즉 우리가 볼 때 낮게 드시고 난 다음에 종목들 하느냐? 안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낮게 드시고 난 종목들 위주로 난 다음에는 안 합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 100% 재련 종목과 각 테마 대장주 종목 중심으로 합니다. 그지?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부적인 재료를 가지고 들어온 종목 위주로 잡아갑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내부적인 재료를 가지고 들어왔던 종목 위주로 합니다. 자, 그리고 큰 일달성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종가 관리는 거의 대부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그 글등주 눌림목 하시기 전에 이거는 좀 피하시고요. 안 하고 우리가 보통 볼 때 100% 새로운 종목과 각 테마 대장주 오늘 같은데 젤바이오 같은 거 그 다음에 내부 호재를 가지고 들어왔던 큰 종목들 위주로 하거나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큰 일탈성이 없는 거 요건 사도 일탈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메디퍼스트 이런 것들 아침 밀어주면 그냥 사면 됩니다. 어차피 종가 관리가 목적이니까 그지? 그리고 이런 자리의 종목들은 크게 뭘 하셔야 되느냐 적어놨죠. 베팅을 하셔서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단타라도 쉽게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있습니다. 녹화는 끝내겠습니다.